자체가 주민들한테 신뢰를 안 주는데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정부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다 땅속으로 들어가죠. 안녕하세요.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여군 장교이고 싶은 김정아입니다. 충성! 오늘도 김정아TV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며 김정아TV 언제나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국가보위성이 북한의 돈거래 장사꾼들을 체포하기 위한 작전을 펼친다는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데일리 NK가 11월 5일자 기사를 올렸습니다. 국가보위성 검열처 함경북도에서 돈 대꼬 체포 작전 나섰다. 여기서 말하는 돈 대꼬가 돈 거래꾼, 돈 장사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돈 장사꾼에 대해서 돈 대꼬라는 의미를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린다면, 북한 안에서 달러를 북한 돈으로 바꿔준다거나 달러를 중국 돈으로 바꿔준다거나 아니면 중국 돈을 뭐 달러로 바꿔준다거나 뭐 무슨 북한 돈으로 바꿔준다거나 이렇게 환전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돈 대꼬라고 말하고, 이 돈 대꼬들은 실제 북한의 공식 인정한 환전소가 아니라 개인이 이렇게 집에서 돈 장사를 한다는 겁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이 5일 데일리 NK에다가 국가보위성 검열조가 청진에서부터 치고 들어오면서 언성군에 이르렀는데 10월 30일 언성 장마당 돈 장사꾼들을 추적해 2명이 소문난 돈주들을 체포하고 현재 이들을 구류하고 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보위성 검열조는 연말까지 진행되는 80일 전투 기간 비사회주의 행위를 적발한다는 명목으로 돈주들을 겨냥한 체포 작전을 시작했으며, 그 중에서도 비교적 적발하기 쉬운 미국 달러나 중국 위안 환전업자들을 먼저 추적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보위성 검열조는 일반인으로 가장해 언성 장마당 입구에서 돈을 바꾸려 한다는 구실을 대며 환전업자들의 집을 알아낸 뒤 환전업자들에게 접근하고 있으나 환전업자들이 낯선 이들을 경계하며 응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짧게 말씀드린다면, 북한은 지역 간의 이 지방 텃세가 상당히 셉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군에 오래 있었고 무기 관리하는 또 탄약고 보위대장까지 했잖아요. 근데 특이하게 제가 무기 군인 스타일을 바로 알아보고요. 그리고 은근히 무기 그 총기름 냄새 있잖아요. 총 소재할 때 쓰는 그 글리세린, 그 무기 총 기름 냄새를 제가 유일하게 잘 맡습니다. 제가 원래 코가 비염이 좀 심해서 다른 냄새는 잘 못 맡거든요. 평성에서 원래 한국 제품을 판매하던 저희 사촌 언니가 그걸 판매하는 걸 그때 우연히 옆에 같이 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언니가 판매하는 건 그냥 CD를 판매한다지 그게 한국 영화인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그 언니가 저 앞에 오는 어떤 남성한테, 야, 저 남성한테 가서 CD를 좀 보여줘야 나보고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니까 그 사람 군인인데 사복을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저 군인인데 사복 입었잖아. 저런 사람들은 보이부일 수도 있는데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랬더니, 넌 어떻게 그걸 한눈에 보고 알아? 이러는 거예요. 아니 여기 뽕 나오지. 이랬더니, 야, 니 나하고 일하면 좋겠다 이러면서 나를 그 장마당 앞에다 내세운 거예요. 그리고 난 거기서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팔짱 끄고 지나가고 오고 가는 사람, 뭐 사촌에서 아주 간식이나 먹으면서 오고 가는 사람 얼굴 보면서, 저기 군복 입은 저 사복을 입었는데 저 사람은 보이부 사람 같고 저 사람은 어쨌든 군인 출신인 거고 저 사람은 무기를 휴대했네 이러고 난 그걸 다 봤거든요. 그리고 보고 알려주니까 우리 언니가 장사꾼들한테, 그 주변 장사꾼들한테 쫙 이 얘기를 해가지고, 야, 저 사람 장사 어쩌매야 군인 것때 저 사람 무기까지 휴대했으면 저 분명히 보이지도 않냐 이렇게 얘기를 알려주는 식으로 보이지도 않고 보안원들이나 뭐 이런 검열조들이 다가오는 걸 그때 피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게 그 의미인 거예요. 검열조들이 사복을 입고 장마당 어구에 가서 진짜 돈을 바꾸는 척 하면서 접근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장사꾼들은 검열조가 떴다 하게 되면 이 돈 장사꾼들 같은 경우에는 보이브의 연줄은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야, 지금 검열조가 떴대. 그러면 낯선 사람 거래를 일단 먼저 차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북한의 좀 지역 특성이 있습니다.
그 지금 여기에서 검열조가 일반인으로 가장해서 장마당 입구에 돈을 바꾸려 한다는 사실이 한전업자들이 먼저 알아내고 거기에 응대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아주 특이한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중간에 이렇게 지금 사례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기사를 이어간다면 더욱이 최근에는 한전업자들이 달러나 위안 등 외화를 내놓지 않는 분위기라 접촉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들끼리 살아남기 위해서 철저히 통제를 하죠. 거의 못지않게 북한 주민들도 경계가 상당히 셉니다. 그만큼 그 사이가 믿을 만한 사이는 아니잖아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북한 돈으로 84만원에 거래되는 100달러 환율은 현재 62원으로 내려간 상태라며 한전업자들의 외화를 내놓리는 만무하다는 것이 서식통의 설명이라고 합니다. 달러 값이 아무리 떨어져도 북한 돈 많아 하겠습니까? 분명히 그보다는 더 값어치가 있는데 한전업자들이 내놓을 리가 만무하죠. 서식통은 국경이 막혀 밀수나 무역이 이루어지지 못해 달러나 중국동 환율값이 무한정 내려간 상태여서 외국 돈을 가진 사람들은 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무역을 준비하는 무역 일꾼들과는 이미 전부터 안면이 있어 그나마 돈을 바꿔주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버이son 검열조는 주민들을 내서 많은 돈을 바꾸려 한다고 한전업자들을 유혹하는 작전도 벌이고 있지만 한전업자들은 없다고 뻗대고 있는 전원이라고 합니다. 배째라는 말이 있죠. 못 당합니다. 못 당합니다. 근본을 해결하기 전에는 절대로 이걸 못 당해요. 북한은 어찌 보면 북한 주민들이 이미 자본화가 됐어요. 북한 정부 정책만 사회주의 공산주의지. 그러니까 그게 먹히겠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계속 문제가 나와요. 결국 버이son 검열조들은 막무가내로 한전업자들의 집에 쳐들어가 가택수색을 벌이고 있는데 실제 최근 2명의 한전업자 집을 가택수색하는 과정에 한 집에선 달러와 위안화를 비롯해 북한 돈까지 모두 합쳐 2마대 50kg 분량의 돈을, 나머지 한 집에선 1마대 분량의 돈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요거 끝난 다음에 돈을 어떻게 감추는지 그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서식통은 버이son 검열조는 돈을 압수하고 즉시 그들을 체포해 더 버이브 구류장에 집어넣었다면서 압수된 돈은 즉시 국고에 들어간 상태라고 합니다. 개인 돈을 이렇게 강제로 뺏는 거죠. 이어서 서식통은 이번 사건이 터진 뒤 다른 한전업자들은 몸을 숨겼고 잘 살고 돈이 많은 주민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다며 이 돈은 국가가 인민을 위해 해준 것도 없으면서 비사회주의라는 딱지를 붙여 개인 자본을 빼앗고 생사람을 잡아간다고 분격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돈 있어도 살 수 없는 것이 북한이라고. 북한의 우선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권력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회나 뭐 다른 나라하고 지금 완전히 좀 다른 분위기거든요. 돈이 있어야 뭔가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북한은 돈이 있는데 권력이 없다 이러면 밟히게 돼 있어요. 돈하고 권력이 함께 있어야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권력이 먼저 있게 되면 자연히 돈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사회에서는 돈보다도 권력이 먼저라는 거죠. 개인 돈을 이렇게 뺏어가고 이렇게 하는 걸, 개인 돈을 이렇게 강제로 가택수색해서 뺏어가는 이런 문제는 솔직히 한국에서 세금을 안 내는 그런 부분에나 솔직히 적용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북한은 세금 없는 나라라고 홍보를 합니다. 근데 세금 없는 나라인데 개인 돈을 왜 뺏어가냐고. 그러니까 이 돈을 다루는 사람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걸리지 않기 위해서 충성의 당자금이라든가 뭘 내라 할 때 그래도 제일 많이 내는 사람들입니다. 북한 정부도 이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비사회주의라는 딱지 명분하에 이들을 이렇게 가택수색으로 그 개인 자산 통째로 다 압수하는 거죠. 차라리 그 돈만큼 거기에 퍼센트를 해서 얼마는 니네 갖고 얼마는 국고에 환수해라. 세금식으로 부과하는 게 오히려 더 정당하다는 거죠. 그러나 북한이 이런 수법을 북한 주민들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북한 정부를 오히려 더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을 어디까지 감추는지를 제가 말씀드린다면 저희 양어머니, 사단 정치원 한 양어머니들, 당시 양아버지가 사단 정치원 할 때도 이 구들장 밑에 장반 밑에 있잖아요. 돈을 뭐 당장 생기는 돈들은 거기다 감춥니다. 그리고 그 아르몬가 항상 이불을 펴놓고 자기가 그 자리에 딱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 돈이 어느 정도 한 $1000 정도 모인다 하면 그 $1000는 그 다음부터
이게 뒷마당으로 가는데 어디에다 숨겨놨는지 몰라요. 돌담 짬세기에다 숨겨. 그 농장원들 제가 지난 방송 시간에 말했죠. 농장원들 쌀 숨기는 거다 똑같아요. 돈 숨기는 방법도 다르지가 않아요. 북한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집이 한번 불타서 부모가 다 죽었어요. 아이들만 남았어요. 부모가 아이들을 살리면서 부모는 그 화재에 죽었는데 아이들끼리 그 집을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냐면 이 부모가 돈을 버는 족족 이 돈을 어느 정도 벌어남에 그 돈을 달러로 바꿔가지고 이 벽체를 뜯어서 그 벽체 짬새기 안에다가 돈을 갖다 쌓아놓고 그리고 벽돌로 이어놓고 미장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혹시라도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돈이 여기 있다는 건 누군데도 말하지 말지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너네가 꼭 이 돈을 써야 한다. 근데 결국 부모 죽은 다음에 그 벽을 까가지고 그 집 그 아들이 벽을 까가지고 그 돈을 건져내가지고 그걸로 그 어머니가 먹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유명한 사례입니다. 북한 청진 사람들은 웬만해서 그 사건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북한 주민들은 자기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굴뚝에 감춰놓지 않은 구들장, 통째로 구들장을 다 뜯습니다. 뜯어가지고 그 안에다 금고처럼 하나 숨겨놔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모든 자기 재산을 다 감출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다 나와서 정상화 돌아가려면 북한 정부가 바뀌지 않은 이상 돈의 출처를 묻지 않겠다, 뭐 은행을 믿어라, 백날 북한 정부가 북한 주민들한테 호소를 해보십시오. 정부 자체가 주민들한테 신뢰를 안 주는데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정부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다 땅속으로 들어가죠. 그 개인 돈들이 다 나와서 정상화 돼보십시오. 북한이 지금 이익이 진짜 넘기는 건 사실일 겁니다. 오늘 이렇게 북한이 또 독재의 방법으로 북한 주민들의 개인 재산을 강탈해가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정아TV 구독해주신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김정아TV 언제나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요군 장교이고 싶은 김정아였습니다.